피 흘리는 부상자와 시신들이 계속해서 병원으로 실려 들어옵니다. 집을 덮친 폭격에 눈앞에서 가족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오열합니다. قاعدين في البيت فوق اجى صاروخ بنات العم التنتين راحوا والاخوه اثنين كمان اولاد عمي اخوه اثنين كمان اتصابوا خطيرين. 대낮 난데없이 시작된 엄청난 폭격에 누세이라트 난민촌은 순식간에 지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하늘에선 포탄이 쏟아지고 탱크가 들이닥쳤습니다. يضربوا هان يضربوا هان يضربوا هان اشتد الاشي اللي هم بخمس دقائق اللي هم ايش ما قدرناش صرنا نجري من غير ما ندري والضرب فوقينا والدبابات وصلت لهذا. 인구가 밀집한 난민촌 주택가에서 펼쳐진 대낮 인질 구출 작전. 4명의 인질을 구출하는 대신 200명이 넘는 팔레스타인 주민이 목숨을 잃고 400명 이상이 다쳤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상당한 사상자가 나왔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100명 미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작전에 투입된 부대와 구출 인질들을 엄호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כי הייתה אש על מנת שנוכל לחלץ את כוחותינו, ירו על כוחותינו והם חולצו בשלום. 하지만 수백 명이 넘는 민간인 희생에 팔레스타인은 격분하고 있습니다.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은 이스라엘의 작전을 피비린내 나는 학살로 규정하고 이번 참사의 책임을 묻기 위한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 고위 대표도 가자 지구에서 또다시 민간인 학살이 발생했다는 보도는 충격적이라며 유혈 사태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휴전 협상을 중재해온 이집트도 이스라엘의 누세이라트 난민촌 공격을 규탄했습니다. 인질 구출 작전을 넘어선 민간인 대학살이라는 국제사회의 비판에도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는 모든 인질이 풀려날 때까지 전투를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꺾지 않고 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80년) 전 나치 독일에 맞섰던 사방 사회가 이번에는 일제히 러시아를 성토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주최국 프랑스 등 참가국 정상들은 우크라이나를 지지했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행보도 주목받았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줄줄이 예고된 국제회의에서 확실한 서방 세계의 지원을 끌어낸다는 계획입니다. 일단 오는 13일부터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가 다음 무대입니다. 좌장격인 미국은 회원국들에게 보다 적극적인 우크라이나 지원을 촉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We stand against tyranny, against evil, against crushing brutality of the iron fist. We stand for freedom. We defend democracy. We stand together. My answer is yes and only can be yes. G7 정상회의가 끝나는 날인 15일부터 이틀간 스위스에서 우크라이나 평화회의가 이어집니다. 우크라이나는 가능한 많은 나라를 초청해 무기와 경제 지원은 물론 우호적 여론까지 조성한다는 목표입니다. Like I said, we have for today more than 100 countries. I think it will be maybe not the last again, but the first very strong step on the way to peace. 6월에 굵직한 회의가 끝나면 7월 9일부터는 미국 워싱턴 DC에서 나토 75주년 정상회의가 열리는데 이 역시 우크라이나 지원을 구체화하고 재다짐하는 자리가 될 전망입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파리의 심장부 개선문 앞에 미국과 프랑스 두 정상이 함께 섰습니다. 프랑스를 국빈 방문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환영하는 공식 행사입니다. 개선문 아래에 있는 무명용사묘에 헌화한 두 사람은 2차 대전 참전용사들과도 인사를 나눴습니다. 엘리제궁으로 자리를 옮긴 두 정상은 우크라이나 지원 방안 등 안보 현안을 주요 의제로 회담을 가졌습니다. 회담 뒤 바이든 대통령은 노르망디 상륙작전 80주년 기념사와 마찬가지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You know, Putin not going to stop at Ukraine.
It's not just Ukraine, it's about much more than Ukraine. All of Europe will be threatened. We're not going to let that happen. 백악관은 두 정상이 러시아에 미사일과 탄약 등을 제공하고 있는 북한을 강력히 규탄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다음 주 G7 정상회의에서 회원국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연대와 지원에 동의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러 공조에는 뜻을 같이 했지만 자국산 전기차에 혜택을 몰아주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놓고는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Notre volonté est véritablement que nous puissions aller vers une resynchronisation de nos économies entre les États-Unis d'Amérique et les économies européennes en termes de régulation, en termes de niveau d'investissement. 유럽은 미국의 속국이 아니라는 말로 독자 노선을 강조한 바 있는 마크롱은 지난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국빈 초청해 거리 좁히기에 나섰습니다. 안보와 경제를 두 축으로 실리 외교를 추구하는 프랑스를 미국은 의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선을 앞둔 바이든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긴 일정으로 프랑스를 찾은 것은 우호 관계를 보여주는 동시에 유럽의 안보 자립이라는 민감한 현안이 걸려있기 때문이라고 뉴욕타임스는 분석했습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거리낌 없이 담배를 피우고선 꽁초는 던져버립니다. 땅바닥엔 침도 뱉습니다. 경내 금연이라며 관리인이 제지하니 적반하장으로 한국말 욕설을 내뱉기도 합니다. 타바고 나이 됐어요. 여러분들 거래 감을 지르고 이곳은 일본 스시마 섬에 있는 와타즈미 신사. 10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곳으로 한국인들이 많이 찾는 유명 관광지입니다. 일본인들이 신성시하는 곳에서 아랑곳하지 않고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와타즈미 신사 측은 주로 한국인이 이런 비행을 저지른다며 한국인 전체의 출입을 막았습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된 일부 관광객 영상과 사진 10여 개를 얼굴도 가리지 않은 채 그대로 SNS에 게시했습니다. 이 신사는 앞서 2019년에도 한국인 출입을 금지한 적이 있습니다. 인근 음식점에선 과도한 조치라는 지적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신사 측은 앞으로도 한국인 출입 금지 조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AI 기술은 인류에 전례 없는 혜택을 제공할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속도입니다. 지금까지 기술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발전했지만 안전 표준을 도입할 수 있는 시간도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AI가 가져올 변화 속도는 너무 빠릅니다. 이 때문에 기대만큼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I mean, the percentage of intelligence that is biological, grows smaller with each passing month. Eventually, the percentage of intelligence that is biological will be less than 1%. 기존의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잠재적으로 인간 멸종을 가져올 것이란 극단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오픈 AI와 구글 딥마인드의 전현직 직원들이 내놓은 경고입니다. AI가 독자적인 사고 체계를 갖고 인간을 위협하며 사회를 장악하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위험을 완화하려면 관련 업계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미국과 중국은 갈수록 고도화하는 AI 기술의 위험성을 공동 관리하려는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군사적 활용 같은 실존적 위협에 대해 협의하는 비공개 회담을 열었습니다. AI 발전의 논란 세계는 이제 그 위험성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Transforming its potential into reality requires AI that reduces bias, misinformation, and security threats instead of aggravating them. 양면성을 갖고 있는 과학과 기술을 긍정적으로 발전시키는 책임은 결국 인간의 몫입니다. We are the AI generation, and this is our moment, and it's our responsibility to write the next chapter in the great story of humanity and technology.
AI가 가져온 혁명적인 변화는 우리 삶을 편안하게 해주는 대신 어려운 숙제도 함께 던져주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멕시코 북부 호수 주변에 소금처럼 하얀 띠가 잔뜩 밀려와 있습니다. 섭씨 40도가 넘는 폭염 속에 호수가 거북이 등처럼 갈라지며 수천 마리의 물고기들이 떼죽음 한 겁니다. Es muchísima menos cantidad de agua la que existe en esta laguna, por lo tanto, menos capacidad de carga para todos estos peces y pues quedan fuera. 현지 당국은 질병을 퍼뜨릴 우려가 있다며 석회를 뿌리며 긴급 조치에 나섰습니다. 극심한 가뭄에 전국적인 물 부족까지 겹쳐 소와 같은 가축들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Y las vacas que están mirando ahorita ustedes aquí se han estado muriendo por falta de alimento, la sequía, se enferman, ya no los puede recuperar uno. 현재 멕시코 국토 90%가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엔 멸종 위기종 원숭이 수십 마리가 나무에서 떨어져 집단 폐사하기도 했습니다. 멕시코와 인접한 미국 남서부에서도 고기압이 뜨거운 공기를 가두는 열돔 현상으로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데스밸리 사막은 최고 기온이 섭씨 50도로 지난 1996년 최고 기온을 넘어섰고 라스베이거스도 43.9도로 기존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폭염 경보 속에 전국 유세를 제기한 트럼프 지지자 10여 명이 병원 신세를 지기도 했습니다. A microwave. It's hot, and no matter how much water you use to pull yourself off, it dries up, and you're just sweating and cooking out here in the heat. 현지 기상청은 최근 이상 고온으로 애리조나와 네바다 등 미 남서부 일부 지역에서 산불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YTN 정유실입니다. 해저 900m에 300년 넘게 잠들어 있는 보물의 모습입니다. 금과 은, 에메랄드, 도자기 등 무려 200톤에 달하는 보물들이 묻혀 있습니다. 발견된 곳은 콜롬비아 카르타헤나 앞바다로 1708년 스페인 국왕 소유의 산호세호가 영국 함대와 싸우다 이곳에 침몰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물들은 볼리비아와 페루 등 식민지에서 약탈한 것들로 현재 가치는 200억 달러, 우리 돈 27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동안 산호세호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해온 콜롬비아 정부가 본격적인 탐사 작업에 나섭니다. 우선 주변 해역을 고고학적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1차 탐사를 진행한 뒤 결과를 토대로 유물 인양 작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보물선의 소유권을 둘러싸고 국제적 분쟁은 한층 격화되는 양상입니다. 콜롬비아 정부는 침몰 지점이 자국 해역이라며 발견된 보물 등을 국가문화유산으로 지정해 전시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Tenemos desafíos importantes para la estructuración de proyectos de museos vivos con las comunidades que incorporen todo el desarrollo. 콜롬비아에 맞서 침몰 위치를 처음 발견했다는 미국의 민간 인양 업체가 콜롬비아 정부와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배소유주인 스페인과 보물의 출처인 볼리비아, 그리고 볼리비아 원주민 공동체도 산호세호의 지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Lo que estas comunidades también esperan es que cualquier rendimiento económico que pueda producirse de la explotación cultural del yacimiento, pues una parte sea destinada al bienestar de estas comunidades. 카리브해에 가라앉은 여러 보물선 중에도 가장 많은 보물이 실린 것으로 알려진 이 배의 위치가 확인된 것은 지난 2015년. 소유권을 둘러싼 국제적 분쟁은 그보다 훨씬 전부터 시작돼 계속되고 있지만 보물의 가치만큼이나 18세기 초 유럽 역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김지한입니다. 이른 새벽 쏟아진 토사에 평화롭던 시골 마을은 한순간 쑥대밭으로 변했습니다. 지난해 극한호우와 산사태로 막대한 피해를 본 경북 예천군 모습입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지만 벌방리 마을의 상처는 아직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산사태로 무너졌던 집들은 10개월째 아직 폐허처럼 방치돼 있고 곳곳에는 이렇게 산에서 굴러떨어진 사람 몸만한 바위들이 남아 있습니다. 피해 복구율은 50%에 불과하고 산사태를 막을 사방댐도 계획된 9곳 중 1곳만 완성됐습니다.
땅 주인의 동의를 받고 공사업체를 선정하는 등 행정 절차가 발목을 잡는 겁니다. 복구 작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가운데 국지성 호우로 바뀐 비 패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올해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미 한 30년 전부터 대한민국의 집중호우의 패턴은 국지적이에요. 자동기상 관측 장비가 촘촘할수록 훨씬 유리하겠죠. 국소적인 강우량을 더 정확히 들여다보니까. 무너진 집도 산사태 흔적도 그대로인 마을. 주민들은 다가오는 장마철이 두렵기만 합니다. 무서워요 지금. 전부 다 지금 무서워. 비만 그냥 지금 장마 아니래도 비만 오면 잠 못 자잖아요 지금. 이거 물 여기 이 길에 물 저거 난리 나는 사람들은 지금 비가 와도 잠 못 자요. 다 깬대. 정부와 지자체만 믿고 있다가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생각에 자구책을 찾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일이 또 발생한다 그러면 사전에 예보가 된다 그러면 예보에 따라서 사전에 조치해서 인명피해는 절대 없도록 그렇게 지금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우선 이달 말까지 복구율을 80%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대피 체계를 갖추는 등 장마철 대책 마련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주택과 아파트로 둘러싸인 강원도 강릉 도심의 작은 숲. 단풍나무에 눈망울이 큰 작은 야생동물이 매달려 있습니다. 천연 기념물이자 멸종 위기종인 하늘 다람쥐입니다. 지난달 울산의 한 중고등학교 인근 숲에서는 멸종 위기종인 팔색조가 발견됐습니다. 깃털이 무지개처럼 화려한 팔색조는 도시에선 거의 보기 힘든 여름 철새입니다. 도시 숲이 난개발로 삶의 터전을 잃은 야생동물의 피난처가 된 겁니다. 환경모임 회원들이 배설물과 발자국 등 야생동물 흔적을 찾아다니며 생태 조사를 합니다. 이제 족제비덩인데 기후위기 속 도시 숲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기후위기로 인해서 멸종위기 동물이 더 많이 멸종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뭘까 또 같이 고민해보는. 하지만 대부분 도시 숲에서는 어떤 동물이 얼마나 사는지 기본적인 생태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적은 개체 수로 계속 교배가 이루어지고 하다 보면은 근친 교배가 이루어질 수가 있고 또 그 근친 교배로 인해서 유전자 다양성이 굉장히 떨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전국에 조성된 도시숲은 2,600여 곳. 야생동물과 인간이 안전하게 공존하기 위해서는 도시숲에 대한 생태 조사와 함께 자연 휴식 연재와 생태축 연결 등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섬 속의 섬으로 불리는 제주 우도입니다. 빼어난 자연 풍광 외에도 우도엔 땅콩을 활용한 커피나 아이스크림, 각종 과자류가 명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해풍을 맞고 자라는 우도 땅콩은 작은 크기와 고소한 맛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30년 넘게 같은 품종만 재배하다 보니 종자가 퇴화해 생산량이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장마가 오고 하다 보면 이 농사한 보람이 없더라고, 썩어버리니까. 수확하면 이 수량이 없어요. 농정당국이 8년여의 연구 끝에 우도 맞춤형 신품종 우도올레 1을 내놓은 이유입니다. 수확량이 15% 이상 는 것은 물론 땅콩의 풍미가 더 부드러워지고 고소해졌습니다. 특히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효과가 있는 올레산 함량이 100g당 40.2g으로 재래종보다 2배 이상 많았습니다. 산패까지 걸리는 시간도 재래종보다 8배 이상 길어 저장성도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또 땅콩 줄기가 짧아져 기계 수확이 가능해졌습니다. 재래종에 비해서 가지 길이가 굉장히 짧기 때문에 그 수확 시 그런 가지들의 엉킴 현상이 많이 줄어들어서 그런 재배 편의성도 높인 품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농진청은 우도올레 1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올해까지 시범 재배를 한 뒤 내년 우도 땅콩 농가에 100% 보급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경기도 평택에 있는 딸기 농장. 보통은 딸기 농사를 접을 시기인 5월의 끝자락인데 이곳에서는 아직 딸기 수확이 한창입니다. 비결은 순행식 냉난방 기술.
지하수를 활용한 냉난방 시설을 설치한 뒤에 차양막과 물 분사 시설을 적절하게 사용하면서 딸기 수확 연장이 가능했습니다. 하우스 안에서 열섬화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뜨거운 공기가 찬바람이 모여 있는 곳에 침범을 못하고 찬 공기는 찬 공기대로 모여 있다가 더워지면은 올라가고. 더 좋은 건 냉난방비가 획기적으로 줄었다는 것. 항상 15도가량을 유지하는 지하수를 열원으로 쓰기 때문에 공기나 지열을 활용하는 기존 기술보다 비용 절감 효과가 탁월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영하 15도까지 떨어질 때 15도의 열을 흡수해서 이용하니까 30도 편차가 있고, 또 여름철에 냉방을 할 때도 35도가 올라가는데 지하수는 연중 15도니까 20도 편차로 효율이 엄청 높게 잘 나옵니다.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분석한 결과 냉난방 비용 절감 효과는 최소 70%에서 최대 90%였습니다. 네, 순행식 냉방기를 쓰고 있는 이 딸기 농장의 현재 온도는 23도로 맞춰져 있습니다. 한여름에도 이 냉방기를 사용하면 7월까지 딸기 수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관정을 뚫어서 지하수만 나오면 저렴한 비용으로 설치가 가능한 순행식 냉난방 시설. 우리나라 시설 재배 하우스 농가들의 가장 큰 문제는 냉난방비가 높다는 겁니다. 이 냉난방비를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기술과 제품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우리가 발굴해서 지원하고 있고, 4년 전에 개발된 이 냉난방기는 현재 전국 70여 시군에 600대가량 설치되어 있는데 탁월한 비용 절감 효과 때문에 앞으로 설치 농가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오점곤입니다. 물이 가득한 논에 모심기 작업이 한창입니다. 이양기 스스로 방향을 잡아 움직이고 농민은 모판만 채워줍니다. 구매한 지 10년이 넘은 트랙터도 핸들 조작 없이 메마른 땅을 일정하게 고릅니다. 농기계에 부착된 자율주행 보조장치 덕분입니다. 어려운 점이 없고 작동 자체도 버튼이 몇 개 안 돼요. 주행 보조를 쓰면 이게 내가 정말 원하는 대로 반듯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 실수를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유롭게 탈부착이 가능한 보조장치는 농지의 위치와 지형을 인식하고 스마트폰이나 스위치를 통해 자율주행을 조작할 수 있습니다. 오래된 농기계에도 사용할 수 있어 활용도도 높습니다. 자율주행 농기계를 구입하실 필요 없이 농기계에 이제 자율주행을 이루어내실 수 있으시고요. 2명 필요 없이 저희 같은 경우에는 1명만으로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50%의 절감을.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자율주행 보조장치를 민간 기업을 통해 전남과 전북 천여 개 농가에 보급하고 동남아 수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사람 없이 주행과 작업 모두 수행할 수 있는 완전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기술 기반 스타트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촌 소멸에 대한 문제 해결이라든지 농촌의 인력 부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큰 효과를 볼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령화로 일손 부족을 겪는 농촌에 다양한 자율주행 농기계가 보급되면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YTN 오세리입니다. 지난 2022년 멤버들 가운데 가장 먼저 육군 현역으로 입대했던 맏형 진.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또 몸이 건강이 최우선이니까 저도 아프지 말고 우리 아미 여러분들도 아프지 말고 파이팅 하십시오. 파이팅! 오는 12일 18개월간의 군복무를 마치고 팬들 곁으로 돌아옵니다. 하루 뒤인 13일은 마침 BTS 데뷔 11주년이 되는 날. 진은 이를 기념해 열리는 팬축제에 참석해 팬 1000명과 포옹하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아미와 가까운 거리에서 뜻깊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진의 제안으로 마련된 행사입니다. 같은 날 서울 잠실 종합운동장에선 팬들을 위한 체험 행사도 함께 열립니다. 소속사가 진이 참석하는 행사의 응모 대상을 특정 기간 앨범을 산 사람들로 제한했다가 반발 끝에 부랴부랴 확대하는 등 논란도 있었지만 6월을 BTS의 시간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군복무 중인 정국이 팬들을 위해 입대 전 녹음해둔 디지털 싱글을 공개했고
유튜브에서 BTS의 과거 공연들을 무료로 볼 수 있는 스트리밍 축제도 준비됐습니다. 멤버들은 입대로 인한 공백기, 이른바 군백기를 채우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RM과 제이홉은 입대 전 부지런히 작업해둔 앨범을 공개해 국내외 큰 호평을 받았고, 슈가는 웹 예능 영상을 차례로 공개하며 팬들의 허전함을 달랬습니다. 어떤 사회에 나와 있지 않은 상황에서도 그렇게 계속 소비할 수 있도록 소통형 콘텐츠 같은 것들을 많이 만들었다. 그렇게 좀 새로운 군백기의 문화를 좀 K-팝에 보여주는. 진의 저녁에 이어 제이홉은 10월, 다른 멤버들도 내년 6월 모두 병역의 의무를 마칠 예정입니다. K-팝 시장이 침체기에 빠졌다는 분석이 나오는 데다 이들이 소속된 하이브도 내부 충돌로 혼란한 상황. 1년 뒤 다시 완전체로 돌아올 BTS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영화와 드라마를 종횡무진 누벼온 배우 전도연 씨가 연극 벚꽃동산으로 무대에 섰습니다. 1997년 리타 길들이기 이후 27년 만입니다. 몰락한 귀족 가문 이야기를 다룬 러시아 원작을 한국의 실패한 기업주 가족 이야기로 재해석한 작품으로 전도연은 끝까지 현실을 회피하면서 과거의 영광과 순간의 감정에 갇혀 사는 송도영을 섬세하게 연기했습니다. 칸 영화제 여우주연상에 백상예술대상 최우수 연기상을 3차례나 받은 대배우. 연극 무대 복귀는 쉽지 않은 선택이었지만 연출가인 사이먼 스톤의 전작 메디아가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사실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온전히 나를 관객한테 다 드러낼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었었고, 배우로서 그 공연을 보는데 피가 끓는 게 느껴졌고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수성가한 사업가 황두식 역의 박혜수는 특유의 카리스마 넘치는 연기로 극의 몰입감을 높였습니다. 1920년대 미국, 노인의 모습으로 태어나 점점 어려지는 벤자민 버튼의 이야기가 뮤지컬로 옮겨졌습니다. 그룹 동방신기 멤버 최강창민이 연예 활동 21년 만에 참여한 뮤지컬로 화제를 모았습니다. 늦바람이라고밖에 제가 설명을 드릴 수가 없겠더라고요. 네. 소설로도 있고 또 영화로 또 이렇게 제작이 됐었던 이 컨텐츠가 너무 매력적이었기 때문에 극중 시간의 흐름은 목각 인형을 통해 표현했습니다. 감쪽같이 속았네. 도대체 왜? 런던을 배경으로 남녀 주인공들이 겪는 사랑 이야기를 그린 연극 클로저에는 배우 이상윤, 진서연, 원더걸스 출신 안소희 등 인기 스타들이 총 출동했습니다. 사랑과 배신에 괴로워하고 갈등하며 그러면서도 운명에 휘둘리지 않는 각각의 역할로 꾸준한 관객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YTN 김정아입니다. Works which is never before seen, like gifts that Banksy gave to
Esta idea me invitó, a mí me pareció una muy buena idea para reunir el dinero.